24장 카보닐 컨덴세이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카보닐 컨덴세이션 반응에서 다루는 내용은 알돌 리액션, 그 다음에 크로스드 알돌 리액션. 이게 카르보닐 화합물끼리 반응하는 내용인데요. 동일한 카르보닐 화합물끼리 반응하는 것이 알돌, 다른 카르보닐 화합물끼리 반응하는 것이 크로스드 알돌 리액션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알돌 리액션, 글라이셀 리액션은 에스터와 에스터 간의 축합 반응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디크만, 마이클, 로빈슨, 애닐레이션까지 다루는데요. 이게 약간의 동일한 카르보닐, 정확하게는 카르보닐 알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카르보닐 화합물의 알파 탄소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할 때에 지금 작용하는 것이 일렉트로파일이 새로운 그냥 카르보닐이냐, 카르보닐에서 알데하이드냐, 키톤이냐, 에스터냐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있는 반응들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은 후반부에 다 배우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알돌 리액션이라는 것은 알데하이드나 키톤의 두 분자가 서로 간에 베이스의 존재하에서 반응하여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화합물을 만드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면 우리가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알데하이드나 키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알돌 리액션입니다. 이때에 알데하이드나 키톤에 있는 알파 수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알파 수소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여 다른 분자에 있는 카르보닐 화합물을 공격해서 즉 베타, 이 새로운 탄소 결합이 생성되고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가 생기는데 이것이 알돌 리액션입니다. 이 반응은 평행 반응이고요. 즉 알돌 리액션은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컴파운드가 생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알돌 컨덴세이션이라고 해서 축합으로 하면은 이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컴파운드가 생긴 이후에 이 평행 반응인데 여기서 같이 물이 제거되는 반응은 컨덴세이션입니다. 이때는 이 알파 베타에 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알파와 베타가 불포화되어 있는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 화합물이 얻어진다. 이거는 정반응으로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형태의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서 안정하기 때문에 알돌 리액션에서는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가 생성되고 이것은 조건에 따라서 평형 반응인데 여기에 보통 열을 가해주거나 이쪽에 보다 더 안정한 컨주게이티드가 있으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의 안정한 화합물로 생성됩니다. 자, 알돌 리액션의 반응 메커니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알데하이드 알파 수소가 이것이 지금 뉴클레오파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베이스가 작용하여 알파 프로톤이 디프로토네이션 되고요. 이와 같이 알파 프로톤이 디프로토네이션 되는 이놀레이트, 그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이놀레이트는 안정하죠. 레조넌스 구조 때문에 안정화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할 겁니다. 자, 뉴클레오파일로 베이스를 처리하면 이놀레이트는 뉴클레오파일이 생성됐는데 일렉트로파일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알데하이드 카르보닐 화합물의 뉴클레오파일이 자기 자신에 있는 다른 카르보닐 화합물의 카본을 공격하여 다음과 같은 탄소 결합이 생성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가 프로토네이션 돼서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반응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다 평형 반응입니다. 자, 알돌 리액션은 알데하이드나 키톤, 에스터 쪽은 아닙니다. 알데하이드나 키톤의 알파 프로톤이 자기 자신이 알파 프로톤이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알파 카르보닐이 그죠? 알파 카르보닐이 원래 자기 자신의 카르보닐 탄소를 공격하여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이 얻어지는 것이 알돌 리액션입니다. 자, 알돌 리액션은 이게 가역적인 평형 반응이고요. 그래서 평형 조건은 베이스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 반응 조건에 따라 평형이 치우친다는 거죠. 그죠? 자, 하이드록시 OH-가 정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베이스인데요. 따라서 OH와 같은 작은 OH가 이놀레이트에 아주 작은, 그러니까 OH-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이놀레이트 아주 양이 적죠, 그죠? 아주 작은 양의 이놀레이트가 생성되더라도 이것이 출발 물질이 이놀레이트와 반응하여 두 번째 스텝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첫 번째 반응에서 하이드록시가 알데하이드나 키톤 알파 프로톤을 떼기에 충분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주 소량의 이놀레이트가 생성되더라도 반응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르보닐 화합물이 출발 물질이 스타팅 머티리얼이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알데하이드의 카르보닐이 그죠? 알데하이드의 카르보닐이 키톤보다는 반응성이 훨씬 일렉트로필릭했죠.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의 이놀레이트가 생성되더라도 반응성이 좋은 알데하이드와 반응하여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까지 반응이 진행되는 반면에 키톤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이 알데하이드에 비해서는 반응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평형이 출발 물질의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알데하이드와 키톤의 뉴클레오필릭 어디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알돌 리액션은 아래와 같이 뉴클레오파일이 알데하이드의 카르보닐 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뉴클레오파일이 카르보닐 알데하이드의 카르보닐 카본 쪽으로 어택을 하여 다음과 같은 중간체가 생성되는데 이때의 뉴클레오파일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알돌 리액션은 카르보닐 화합물의 알파 프로톤이 디프로토네이션 되어 있는 이놀레이트입니다. 이놀레이트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여 카르보닐 카본을 공격한다. 이것이 알돌 리액션입니다. 알돌 리액션의 두 번째 스텝이 우리가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프로파날이 하이드록시에서 알파 프로톤이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하나는 뉴클레오파일로 이놀레이트 생성되어 뉴클레오파일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던 하이드록시 그룹과 디프로토네이션 되지 않았던 프로파날은 일렉트로파일로 서로 반응을 하여 다음과 같은 탄소-탄소 결합이 생성되고 이와 같은 하이드록시가 프로토네이션 되어서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이때 베타 하이드록시와 알파 탄소가 베타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는 탄소와 카르보닐의 알파 탄소가 결합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결합을 중심으로 한쪽은 일렉트로파일, 한쪽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여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이 생성된 겁니다. 자,
앞서 살펴본 내용이 그죠? 결국은 알데하이드의 하나의 탄소와 카르보닐, 알데하이드의 카르보닐 탄소와 알파 탄소가 결합하여 그죠? 베이스 조건에서 결합하여 탄소 결합이 생성되는 반응이 알돌 리액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돌 프로덕트 생성되어 있는 아래쪽에서 보시면 염기 조건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베타 하이드록시 알데하이드가 생성되었죠. 탄소 여기에서 이 베이스 조건에 의해서 베이스 조건입니다. 물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알파 베타 unsaturated 카르보닐 화합물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알파 베타 unsaturated 카르보닐 화합물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연결되어 있는 conjugated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안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세토페논도 알파 프로톤이 제거되고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여 아세토페논의 카본을 공격하여 공격받은 카르보닐 탄소는 베타 탄소로 그죠? 하이드록시 탄소 결합이 생성되는 베타 하이드록시 키톤이 생성되고 여기에서 베이스 조건에서 물이 제거됩니다. 이와 되면은 알파 베타 unsaturated 키톤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E와 G 아이소모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알돌 리액션 일반적으로 알돌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컨덴세이션. 왜냐하면 베타 하이드록시 카본에 있는 OH가 물과 같이 쉽게 떨어지는 디하이드레이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컨덴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컨덴세이션 반응은 작은 물이 제거되는 반응, 주로 작은 분자가 제거되는 이와 같은 반응이 컨덴세이션 반응인데 여기서는 이와 같은 물이죠, 그죠? 우리가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컴파운드를 분리할 수 있든 없든지 간에 대부분은 이와 같이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컴파운드는 보다 더 안정한, 그죠? 안정한 컨주게이티드 된 컨덴세이션 컴파운드가 생성되는 것이 보다 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우세하다는 것은 보다 안정한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그죠?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동일한 조건의 베이스에서 열을 가하면 보다 더 안정한 축합된 반응, 물이 제거되어 있는 알파 베타 unsaturated 카르보닐 화합물이 얻어지는 것이 주 생성물입니다. 메커니즘은 보시면 우리가 이 메커니즘 일반적으로 배웠던 제거 반응의 메커니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스 조건에서 하이드록시가 알파 프로톤을 다시 제거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생성물이 좀 전에 살펴봤던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물이 제거되는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베이스에 의해서 알파 프로톤이 제거되고요. 이 카본 아이언이 다시 이중결합으로 되면서 하이드록시가 제거되는 반응이죠. 일반적으로는 하이드록시가 우리가 이와 같이 리빙 그룹으로 생성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우리가 엘리미네이션 반응에서 배웠죠. 그래서 하이드록시가 좋은 리빙 그룹으로 가기 위해서는 프로톤이 들어가서 그죠? 애시딕 조건에서 물로 떨어지는 반응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하이드록시로 제거됩니다. 이와 같이 제거되는 반응을 우리가 E1CB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E1CB 메커니즘. E1CB 메커니즘은 E1과 E2 메커니즘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E1CB 메커니즘은 E1처럼 그죠? 얘네들이 2스텝입니다. 2스텝인데 이와 다르게 E1CB 메커니즘은 카본 캐타이온이 중간체가 아니라 카본 애나이온, 탄소 마이너스가 중간체로 얻어집니다. 자, 이래서 E1CB 메커니즘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엘리미네이션의
유니몰레큘러, 그죠? 반응 속도에 결정되는 것은 분자 하나만 되는 거고, CB는 컨주게이티드 베이스가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반적인 물이 제거되는 반응은 보통 우리는, 그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물이 엘리미네이션 되기 위해서는 OH-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의 조건에서 H2O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하이드록시 그룹, 카르보닐의 베타의 OH 그룹은 OH-로 해서 떨어져 나가서 가능한 것이 물이 그런 식으로 제거되고 생성되어 있는 것이 컨주게이티드 이중결합을 생성하기 때문에 보다 이게 쉽게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생성물이 아주 안정한 형태로 진행될 수 얻어지기 때문에 비록 그 리빙그룹 상태가 그렇게 좋은 리빙그룹은 아니지만 생성물이 워낙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알돌 반응이나 알돌 컨덴세이션 반응에 생성물을 주고 여러분들이 역합성하는 것들이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래쪽 화합물에 알돌 컴파운드로 알돌 리액션으로 얻어진 생성물인데 이것을 반응물을 제한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할 때 다시 뒤쪽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알파 탄소와 하이드록시 탄소를 찾아서 이 두 개의 결합을 제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이드록시 탄소는 이중결합으로, 그죠? 알데하이드로. 마찬가지로 알파 탄소와 베타 탄소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거하고 베타 탄소 쪽에 카르보닐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그죠? 우리가 일단은 알파 탄소와 베타 탄소의 위치를 찾아라. 알파 탄소와 베타 탄소를 찾고요.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지고 있는 베타 탄소와 알파 탄소의 결합을 제거하여 하이드록시는 카르보닐로, 그죠? 그 다음에 알파 탄소는 그대로 수소로 취환시켜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이중결합을 제거하고 이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카르보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베타 탄소 쪽에 이중결합을 달아주는 겁니다. CO 이중결합. 그 다음에는 알파 탄소는 모두 다 수소로 취환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알돌 리액션은 동일한 알데하이드끼리 반응이었는데, 자, 여기서 크로스드 알돌 리액션은 두 개의 다른 카르보닐 화합물이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프로파놀을 넣고 반응을 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도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고 프로판알도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OH로 반응을 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프로파놀 모두 다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그죠? 이놀레이트가 생성되고요. 이 이놀레이트가 뉴클로파일로 작용을 하죠. 이때에 일렉트로파일은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프로판이 될 수도 있고 프로파날이 뉴클로파일로 작용을 할 때도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프로파날이 일렉트로파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뉴클로파일과 두 개의 일렉트로파일이 반응하여 2 곱하기 2 총 4개의 생성물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복잡한 반응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두 개의 다른 화합물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은 카르보닐 화합물이 두 개의 화합물 중에서 하나만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화합물은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를 하면은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이 화합물만 뉴클로파일로 작용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아세톤도 이 아세톤만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고 벤자알데하이드는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뉴클로파일로 작용합니다. 뉴클로파일로 작용하여
하나의 생성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뉴클로파일로 작용하여 그죠? 벤자알데하이드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놀레이트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자기 자신을 이 조건에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살펴봤던 알돌 리액션이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벤자알데하이드와 반응하면은 어떻게 된다? 크로스드 알돌 리액션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이 이놀레이트가 되고요. 그죠? 얘가 이놀레이트가 알데하이드와 반응성이 훨씬 좋지 아세톤에는 키톤이죠. 그죠? 키톤의 카르보닐 화합물은 일렉트로파일로 작용하는 것이 벤자알데하이드보다는 약간 느립니다.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2번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생성물이 얻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첫 번째 반응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이 only one compound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알데하이드끼리 아세트알데하이드끼리 알돌 반응 생성물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지금 알파 프로톤을 서로 간에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화합물, 원래 화합물이 알파 프로톤을 훨씬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화합물이면 이것은 베타 다이카르보닐 화합물인 경우입니다. X, ECH2 양쪽에 카르보닐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카르본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좀 전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알파 프로톤이 소듐 메톡사이드에 비해서 쉽게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뉴클로파일로 작용할 수 있는 반응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드 알돌 리액션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드 알돌 리액션의 하나 예가 우리 보면 말로네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합성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에서도 배웠지만 어쨌든 이게 말로네이트는 소듐 메톡사이드의 에탄올 조건에서 보다 더 마일드한 조건에서 쉽게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이놀레이트 형태가 되면은 뉴클로파일로 작용하고요. 이 뉴클로파일이 알데하이드, 벤자알데하이드는 일렉트로파일로 작용합니다. 베이스 조건에서 지금 이것의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놀레이트가 뉴클로파일로 벤자알데하이드의 전자가 부족한 탄소 쪽으로 공격을 하고 CO 이중결합은 단일결합이 되어서 CO-와 같은 중간체가 생성된 다음에 OH-가 프로톤과 반응하여 알코올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이솔레이션 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된 화합물이 얻어집니다. 이와 같이 얻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벤젠이 존재하여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아로마틱 이중결합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 화합물이 이렇게 생성되면은 여기에 있는 벤젠하고도 컨주게이션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주 안정한 형태가 물이 제거되면은 아주 안정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화합물이 생성되는 화합물이므로 자연스럽게 물이 그냥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된다? 아이솔레이션 분리할 수는 없고요. 쉽게 물이 항상 제거된 다음에 컨주게이티드 화합물이 얻어집니다. 우리가 베타 다이카르보닐 화합물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돌 반응에서 액티브 메틸렌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하이드록시나 에톡사이드와 같은 베이스로도 쉽게 디프로토네이션 시켜서 액티브한 뉴클로파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타 다에스터, 베타 키토에스터, 알파 사이아노, 원쓰리 다이나이트릴 이거는 액티브 메틸렌 화합물이라고 이 화합물 구조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알돌 프로덕트에서 유용한 반응의 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돌 프로덕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탄소 골격을 서로 연결하는 반응이 아주 중요한 반응이겠죠. 그죠? 탄소 결합하는 반응이 유기화학 반응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로헥사논과 폼알데하이드가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로 처리하면은 사이클로헥사논의 알파 프로톤이 뉴클로파일로 되고 폼알데하이드는 일렉트로파일로 작용하여 다음과 같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은 우리가 베이스 조건 하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히팅을 하면 여기서 열을 가해주면 일반적으로 E1CB 메커니즘에 의해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나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 화합물이 얻어집니다. 그죠? 여기를 다시 중간체로 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팔라듐 차콜에 하이드로제네이션을 시키면 탄소 이중결합이 먼저 리덕션이 되는 거고요. 그죠?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를 사용하면은 CC 이중결합은 그대로 있고 CO 이중결합이 리덕션이 되어서 알코올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리나들 리에전트와 같은 탄소 뉴클레오파일로 하면은 1,2 어디션에 CC 본드가 얻어지고 오가노 큐플레이트가 하면은 1,4 어디션에 그죠? 탄소 결합이 생성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알돌 프로덕트를 통해서 방금 살펴보지 않았던 거는 그냥 여기서 베타 하이드록시 키톤에서는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를 하면은 원소리 다이올이 얻어진다까지 이렇게 해서 앞에 배웠던 내용을 알돌 생성물을 통해서 어떠한 화합물이 변환이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이렉트 알돌 리액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확하게 하나의 원 컴파운드, 즉 카르보닐 컴파운드 어떤 화합물이 정확하게 뉴클로필릭 이놀레이트가 되고 어떠한 화합물이 일렉트로필릭 카르보닐 화합물이 명확하게 되는지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 반응입니다. 즉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어떤 화합물을 명확하게 이놀레이트로 확정을 짓는 조건이죠. 자, 카르보닐 화합물을 LDA와 반응하면은 이놀레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놀레이트를 그냥 두 번째 카르보닐 컴파운드와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 말은 아래쪽 반응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키톤이 나중에 무엇으로 작용한다? 뉴클레오파일로 작용시키고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를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은 뉴클레오파일과 일렉트로파일을 같은 플라스크에 넣고 베이스를 넣어서 크로스 컨덴세이션이 진행되게끔 했는데 그러지 않고요. 이와 같은 키톤을 완벽하게 LDA로 반응을 하면은 이놀레이트가 생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100% 거의 100% 얻어진 다음에 일렉트로파일 이거는 완벽하게 지금 뉴클레오파일로만 작용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일렉트로파일과 반응시키는 반응이 다이렉트 알돌 리액션입니다. 그 다음에 알돌 리액션이 분자 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트라몰레큘러 알돌 리액션인데요. 이때 분자 내에서 일어나면은 고리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안정한 오각이나 육각 멤버링이 생성되는 쪽으로 반응이 잘 진행됩니다. 저 아래쪽에 보시면 2,5 헥산 다이온 여기서 알파 프로톤이 하나, 둘, 셋, 넷 개인데 대칭이므로 알파 프로톤이 두 종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을 반응을 시키면은 여기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요 알파 프로톤을 여기에 있는 탄소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오각링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연결을 시키고 여기에 연결되었던
요 탄소의 카르보닐 위치를 하이드록시로 되고 이 하이드록시가 알파 수소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알파벳 언세츄레이티드 이중결합이 생성됩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소디움 에톡사이드 하면은 여기에 알파 프로톤이 디프로토네이션이 되고 이 알파 프로톤이 반대쪽에 있는 카르보닐 화합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이드록시, 베타 하이드록시 사이클로펜타논이 생성되고 여기서 E1CB 메커니즘을 통해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사이클로펜테논이 생성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놀레이트가 여기서 분자에 있는 이거를 공격하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분자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 반응은 분자 간 반응이고요. 이 분자 내 반응은 분자 간 반응보다도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인트라몰레큘라 사이클리제이션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리형 화합물이 얻어지고요. 자, 이렇게 여기 예로 살펴봤던 2,5-헥산 다이온에서 알파 프로톤이 두 종류가 있죠. 그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단에 있는 CH3가 마이너스 이놀레이트로 되고 사이클리제이션 되면은 오강링이 생성되는데 안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HB 알파 프로톤이 생성되어 있는 이놀레이트 B가 고리형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삼각링이 생깁니다. 그죠? 삼각링보다는 무엇이 오각링이 훨씬 더 안정하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삼각링에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로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중결합이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거죠. 아주 불안정합니다. 링 스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서 살펴봤던 3멤버드 링이 생성되기에는 너무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평형에서도 우세하지 않고요. 다음에 여기서 생성되면은 여기에 2,6-헵타다이온 같은 경우에는 육각링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육각링으로도 아주 안정하죠. 그죠? 여기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이드록시링까지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트 하이드록시 키톤까지 생성되는 데는 평형 반응인데 여기에서 디하이드레이션 물이 제거되면은 보다 더 안정한 언세츄레이티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 화합물이 보다 더 안정화되므로 평형이 리버서블해서 정반응 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서 진행되어 이와 같은 화합물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화합물은 이와 같은 반응을 오존올리시스 시켜서 여기에 키톤을 만들어주고요. 다 그죠? 여기 옥시전 카르보닐 화합물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있는 알파가 여기 있는 카르보닐과 반응하면은 그죠? 육각링의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자,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클라이센, 사람 이름입니다. 클라이센이 개발했던 클라이센 리액션입니다. 클라이센 리액션은 두 개의 에스터 화합물이 반응하여 베타 키토 에스터를 만드는 겁니다. 무엇에? 베이스 조건에서 알콕사이드 베이스 조건에서 베타 키토 에스터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는 알돌 리액션이 베이스가 촉매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베이스가 당량만큼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소비된다는 거죠. 알돌 리액션은 베이스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제거되면 해가지고 하이드록시 OH-가 다시 생성되었잖아요. 그죠? 메커니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돌 리액션은 처음에 OH-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생성물가 얻어졌을 때 OH-가 다시 재생되었죠. 그죠? 제너레이션 되어서 촉매였는데 여기에는 글라이센 리액션은 베이스가 당량만큼 필요하다. 즉 이것이 반응에 소진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에스터가 반응하여 알파, 베타, 키토 에스터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자, 이 반응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OH가 다른 에스터에 의해서 OH 자리에 이 탄소 결합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어디션 반응이 아니라 치환 반응입니다. 자, 에톡사이드가 에스터의 알파 프로톤을 디프로토네이션 시키고 여기서 이놀레이트가 생성되면은 동맹 안정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놀레이트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놀레이트로 인해 가지고 생성되어 있던 것이 에스터를 공격합니다. 여기서는 알돌 리액션과 비슷하죠, 그죠? 한쪽에 이놀레이트가 다른 에스터의 카르보닉 화합물을 공격하여 다음과 같은 CO-가 생성됐는데 여기에 알데하이드나 키토닌 같은 경우는 프로토네이션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는 CO 이중결합이 다시 생성되면서 옆에 있던 에톡시를 리빙 그룹으로 해서 제거가 그죠? 그래서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쪽이 그죠? 여기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생성되면은 생성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성물의 알파 프로톤이 반응물의 알파 프로톤보다 더 애시딕함으로 우리가 처음에 에톡사이드가 다시 재생된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애시드 베이스 반응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놀레이트, 레조넌스 안정성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이놀레이트와 에탄올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톡사이드가 다시 반응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서 반응이 일단은 정지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생성물이 얻어진 상태에서 프로톤을 넣어줘야 프로톤 소스를 넣어주면은 프로토네이션 돼서 베타 키토 에스터가 됩니다. 반드시 이 메커니즘에서 여기서 알돌 리액션에서는 하이드록시가 여기서 생성되면서 그냥 끝났죠. 그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제거되었던, 떨어졌던 이 리빙 그룹의 베이스가 다시 프로톤을 제거하여 소진되기 때문에, 베이스가 소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1당량의 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돌 리액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에톡사이드 베이스의 짝산의 pK 값이 한 16, 7 정도 됩니다. 이거죠. 알코올에 정확하게 16, 17 정도 되고요. 에스터의 알파 프로톤의 pK 값은 한 25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톡사이드가 알파 프로톤을 떼어내기에 충분한 베이스는 아닙니다. pK 값으로 보면 그죠? 충분히 베이스를 디프로토네이션 시킬 수는 없는데 극히 일정량, 아주 작은 양의 이놀레이트가 생성되고요. 아주 적은 양이 이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여 다음과 같은 생성물이 되더라도 이와 같은 마지막에 생성되어 있는 레조넌스 안정화되어 있는 이놀레이트, 즉 생성물이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은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극히 적은 양의 이놀레이트가 생성물에서 생성되더라도 반응물에서 생성되더라도 반응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봤던 우리가 에스터의 반응성이 지금 우리가 글라이센 컨덴세이션은 두 개의 에스터 간의 반응이었죠. 하나의 에스터가 뉴클레오파일과 반응하여 O에톡시가 어떻게 된다? 치환된 반응이었죠. 이것이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리액션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런데 여기서 글라이센 리액션은 이때의 뉴클레오파일이 에스터의 이놀레이트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두 개의 동일한 에스터 간의 글라이센 리액션이 있는데 크로스
클라이센 리액션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반응을 보면은 두 개의 다른 카르보닐 화합물끼리의 클라이센 리액션을 클로스드 클라이센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적으로 두 개의 다른 카르보닐 화합물을 잘 선택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의 일반적으로 두 개의 클라이센 클로스드 클라이센 리액션이든 클로스드 알돌 리액션이든 알파 프로톤을 두 개 화합물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알파 프로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화합물과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화합물 간에 반응을 하면은 이와 같은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에스터는 뉴클로파일로, 에틸벤조에이트는 일렉트로파일로 작용하여 이와 같은 것이 뉴클로파일, 여기가 에틸벤조에이트는 이것이 리빙 그룹으로 작용하여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키톤과 에스터 간의 반응을 하면은 여기에서 키톤, 여기 알파, 여기는 키톤이고 여기 에스터인데요. 키톤과 에스터 간의 반응을 시키면은 키톤의 알파 프로톤이 에스터의 알파 프로톤보다 아주 애시딕하기 때문에 이놀레이트는 키톤이 항상 생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키톤이 이놀레이트로 생성되고 아래쪽에 있는 이 포메이트는 에틸 포메이트는 지금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일렉트로파일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키톤이 뉴클로파일로 작용하여 에틸 포메이트가 이것이 리빙 그룹으로 되고 이 부분이 새롭게 치환되는 탄소-탄소 결합이 생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알파에서 살펴봤던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은 처음에 소듐 에톡사이드가 들어가서 그죠? 여기에서 아마 마이너스 이놀레이트가 생성되어 있을 거고, 그죠? 여기에 두 번째에 산을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베타 다이카르보닐 컴파운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에틸 클로로포메이트, 다에틸 카보네이트,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에틸 아세테이트, 그죠? 에틸 아세테이트가 소듐 에톡사이드라면 알파 프로톤, 이것이 뉴클로파일로 되고요. 여기가 하나가 치환되어서 CC 본드, 탄소-탄소 본드가 형성되겠죠, 그죠? 사이클 헥세논이 소듐 에톡사이드에서 알파 프로톤이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이놀레이트로 해서 여기에 있는 에틸 클로로포메이트와 반응을 하면은 클로라이드와 에톡시 중에 클로라이드가 굿 리빙 그룹이므로 이쪽이 제거되어서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이 형성되어서 그죠? 여기서 베타 키토 에스터가 생깁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요 클로로 에틸 죄송합니다. 이 화합물에 를 사용하면 쉽게 베타 키토 에스터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방금 설명드렸던 것이 CL-가 에톡시보다도 엘리미네이션이 더욱더 잘 일어나죠. 굿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이 화합물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베타 키토 에스터를 쉽게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네임드 리액션이 디크만 리액션인데요. 디크만 리액션은 그냥 클라이센 리액션의 분자 내 반응을 디크만 리액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돌 리액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이 알파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에스터 간의 분자 내 반응이죠. 그래서 알파 프로톤이 이 화합물의 다른 쪽에 있는 카르보닐에 공격하여 고리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그때 고리 화합물이 보다 더 안정한 고리 화합물이 얻어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 프로톤이 여기를 공격하여 오강링에 얻어지고요.
17 다이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프로톤이 이쪽 카본을 공격하여 육각링이 얻어집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디크만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클로스드 클라이센 리액션에서 동일합니다. 알파 프로톤이 제거되고 이놀레이트가 뉴클레오파일로 다른 쪽 카르보닐 탄소를 공격하면 새로운 CC 본드가 생성되고, 그죠? 여기에서 하이드록시가 다시 이중결합 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에스터의 에톡시는 리빙 그룹으로 얻어졌습니다. 그죠? 리빙 그룹으로 얻어졌는데 이 에톡시가 여기에 있는 알파 프로톤이 워낙 애시딕하게 변해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여기에 베타 키토 에스터는 양쪽에 카르보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이 프로톤이 에톡사이드에서 충분히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이와 같은 상태가 얻어지는데, 여기에서 산을 처리하면은 이와 같이 원래의 베타 키토 에스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합성에서 아니면 유기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가 마이클 리액션입니다. 마이클 리액션. 이것도 네임드 리액션입니다. 사람 이름에 마이클이 개발했다고 해서 마이클 리액션인데요. 이 마이클 리액션은 하나의 카르보닐 화합물과, 그죠? 이게 카르보닐 화합물이 무엇이, 이놀레이트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고, 일렉트로파일은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 화합물이 일렉트로파일로 작용하여 반응하는 것을 마이클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에서 우리가 뉴클레오파일 반응에서 배웠듯이 여기 아래쪽에서 보시면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는 레조넌스 구조상 카르보닐 화합물도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고, 알파 베타에 있는 베타 탄소도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다. 부분적으로 델타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탄소와 이쪽 탄소죠. 그래서 이 둘 다 일렉트로필릭 사이트가 되어서 뉴클레오파일이 베타 탄소를 공격할 수도 있고 뉴클레오파일이 카르보닐 탄소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 화합물을 일반적으로 마이클 마이클을 받아들이는 마이클 반응을 밖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 컨주게이티드에서 뉴클레오파일이 반응할 때에 지금 베타 탄소를 공격하여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이때에 들어가는 지금 뉴클레오파일이 이놀레이트입니다. 이것이 마이클 리액션인데요. 이놀레이트인데 이 이놀레이트도 액티베이티드 되어 있는 메틸렌 카르보닐 화합물입니다. 즉 말로네이트, 아세토아세테이트와 같이 알파 프로톤이 가지고 있으면, 그죠? 쉽게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반응을 할 수가 있다 했죠. 이것이 어디로 간다? 베타 탄소를 공격할 겁니다. 베타 탄소를. 그래서 새로운 탄소 결합이 베타 탄소 쪽에 이루어지는 반응이 마이클 리액션입니다. 자, 액티베이트 되어 있던 베타 키토 에스터 화합물의 알파 프로톤이 에톡사이드에서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이놀레이트가 되죠, 그죠? 이 에톡사이드의 베이스의 세기는 이와 같은 액티브된 알파 프로톤을 충분히 떼어내기 쉽기 때문에 이것은 평행 반응에서 거의 정반응으로 진행되어 이놀레이트가 생성되고요, 그죠? 이것이 베타 탄소를 공격하고, 그죠? 공격하여 이와 같은 알파 이놀레이트가 생성되고, 이것을 프로토네이션 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번 우리가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의 반응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 에틸 아세토아세테이트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고 일렉트로파일로 작용해가지고 새로운, 그죠?
새로운 결합을 생성되었을 때 우리 앞서서 배운 내용에서 이것을 사용하면은 뭐라고 했죠? 이거 베타 키토 에스터에 있는 이 에스터를 하이드롤리시스 시키면 카르복시 애시드를 하고 여기를 CO2로 제거시키면은 이쪽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죠? 이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성물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잘라내어서 그냥 아세톤에서 반응을 시킨다고 하면은 아세톤을 뉴클레오파일로 해서 반응을 시킨다고 하면은 여기는 무엇이 필요하다? 강한 연기가 필요하다 있죠. 그죠? 그런데 아세토 아세테이트와 같은 것을 사용하면은 에톡사이드와 같은 약한 연기를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조건에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세토 아세테이트나 말로네이트를 뉴클레오파일로 이용한다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이클 리액션을 통해서 어떤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는지 보시면 여기에 있는 알파 프로톤이 그죠? 원쓰리 다이키톤에 알파 프로톤 액티브 하니까 그죠? 이것이 컨주게이티드 이쪽으로 결합해서 탄소 결합이 되고 탄소 컨주게이티드 된 것은 단일기라고 변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마이클 리액션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빈슨 애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로빈슨 애듈레이션이라는 것은 마이클 리액션 분자 내 알돌 리액션과 마이클 리액션이 합쳐진 겁니다. 이게 자, 마이클 리액션 플러스 알돌 리액션인데 알돌이 그 마이클 리액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상태 내에서 그 분자 안에서 일어나는 알돌 리액션이 합쳐진 반응이 로빈슨 애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 화합물,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 화합물과 이놀레이트 간의 반응입니다. 이래서 로빈슨 애듈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보시면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 화합물과 이놀레이트 반응은 일반적으로 마이클 리액션이죠. 그죠? 마이클 리액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인트라몰레큘러 알돌 리액션이 일어나면은 그런 조건이면 로빈슨 애듈레이션의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와 카르보닐 화합물의 알파 프로톤이 이놀레이트로 되면은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결합이 생성되고 그죠? 이래 생성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생성되고 나왔던 여기에 있는 알파 프로톤과 여기에 있는 카르보닐과의 알돌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 이중결합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반응은 마이클 리액션, 이쪽에서 반응은 알돌 리액션이 일어나는 반응이 로빈슨 애듈레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빈슨 애듈레이션은 육각 링을 형성합니다. 새로운 CC 본드와 그 다음에 두 개의 시그마 본드와 하나의 파이 결합이 생성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기 알파벳 언세츄레이티드 화합물이 다른 쪽에 키톤에 있는 카르보닐 화합물 알파 프로톤과 결합이 되고요. 결합된 상태에서 반대쪽에 있는 여기 마이클 억셉트의 알파 프로톤이 키톤과의 알돌 리액션에서 탄소 이중결합이 얻어집니다. 그죠? 요거는 꼭 연습이 필요하고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요. 자, 하이드록시 그룹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카르보닐 화합물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카르보닐 화합물이 이놀레이트로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하이드록시 화합물에 의해서 이게 이놀레이트로 되고 이놀레이트가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의 베타 탄소를 공격하여 다음과 같은 마이클 프로덕트가 얻어집니다. 마이클 리액션, 그죠? 마이클 리액션의 생성물이 얻어지고요. 이 마이클 리액션이 생성물이 얻어졌는데 그렇게 얻어져 있는 이쪽 탄소에 있는 키톤
알파 프로톤이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이놀레이트 다른 쪽에 있는 이 카르보닐 탄소를 공격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드록시가 되고 프로토네이션 되었는데 이 화합물에서 마찬가지로 E1CB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컨주게이티드 된 화합물이 생성되면 모두 다 안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화합물이 얻어지는데 이것이 육각링을 이루는 화합물이 얻어짐으로 매우 안정하고요.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반응을 로빈슨 애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다 알고 그리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빈슨 애뮬레이션의 생성물을 그리려면 우선 찾아야 되는 것이 카르보닐 화합물의 알파 탄소가 어디에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베타 탄소와 결합을 하고요.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베타 탄소에 있는 이중결합은 단일결합으로 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 탄소에 가지고 있던 키톤이 하이드록시 쪽에 관련하기 때문에 이 탄소와 맞은편에 있는 카르보닐 탄소가 결합하여 이중결합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로빈슨 애뮬레이션을 메커니즘을 그리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로빈슨 애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음 화합물을 합성하시오 하면은 여기를 지금 여기서는 순차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순서를 왼쪽 오른쪽을 바꿔놨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반드시 육각링에서 보시면 카르보닐 여러분 보시면 카르보닐 여기 이중결합 이래 있죠. 그죠? 카르보닐을 가지고 있는 이중결합을 일단 끊습니다. 이 끊으면서 알파 탄소 쪽이 아닌 맞은편에 있는 이쪽이 CO 이중결합이 될 거고요. 이 CO 이중결합을 따라서 이 알파 탄소에 있는 이쪽 탄소 결합을 또 끊어주죠. 그러면서 이쪽을 이중결합을 만듭니다. 이런 연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쪽을 끊어주고 이쪽을 끊어줘서 여기엔 알파 베타는 이중결합, 이쪽에 있는 탄소 이중결합에서는 카르보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조각에 이 오른쪽 조각에 여기에는 CO 이중결합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주면은 로빈슨 애뮬레이션을 통해서 역합성법, 어떠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화합물과 어떤 카르보닐 화합물을 이용하여 로빈슨 애뮬레이션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4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아마도 만일에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유기합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향후 대학원에 가서 화합물을 합성하는 전합성이나 천연물을 합성한다든지 그런 연구를 할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반응들이 모여져 있는 챕터입니다. 알돌 리액션, 그죠? 그 다음에 S 간의 컨덴세이션인 클라이센 리액션. 알돌은 카르보닐, 에스터가 아니고, 그죠? 어디션, 클라이센은 치환 반응. 그 다음에 분자 내 반응이 있는 거, 디크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 화합물과 알파 카본의 반응이죠, 그죠? 이것이 마이클 리액션이고, 로빈슨 애뮬레이션은 무엇이다? 마이클 리액션과, 그죠? 알돌 리액션의 합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8번 마이클 리액션과 알돌 리액션의 합친 것이 지금 로빈슨 애뮬레이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 카르보닐 컨덴세이션 반응은 매우 중요한 반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내용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알파 프로톤을 제거하는 데 사용됐던 베이스가 그 베이스의 짝산의 pKa로는 알파 프로톤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에톡사이드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알파 프로톤의 키톤이나 에스터에 있는 알파 프로톤을 제거하기에는 충분한 베이스 염기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극히 작은 양의 이놀레이트, 애시드 베이스 양은 평형 반응이니까, 그죠? 아주 극히 일부 작은 양의 이놀레이트가 생성되면은 그 이놀레이트가 카르보닐 화합물과 반응하고 그렇게 생성되어 있던 하이드록시에서 불안정한데 이 하이드록시가 제거되어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 화합물이 생성되면 그 생성물은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평형이 안정한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다이렉트 반응, 컨덴세이션 반응, 이와 같은 알돌 리액션이라고 했던 것은 이와 같은 이놀레이트가 아주 강한 염기, LDA와 같은 강한 염기로 해서 이놀레이트를 거의 99% 이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100%로 뉴클로파일로 되게끔 만든 다음에 카르보닐 화합물과 반응한 것이 다이렉트 알돌 리액션입니다. 그죠? 여기 24-3에 배웠던 다이렉트 알돌 리액션은 이놀레이트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이놀레이트가 완벽하게 뉴클로파일로만 작용할 수 있게끔 카르보닐 화합물을 만든 이후에 다른 일렉트로파일이나 어떠한 새로운 일렉트로파일 카르보닐 화합물과 반응하여 반응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이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카르보닐의 컨덴세이션 반응도 반드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